많이 힘들으셨고 재판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정도로 했고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신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으셨죠? 예. 그 부분은 이제 변호인들이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제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을 더 드리는 건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그만하시죠 이제. 예, 그래요. 예,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그만. 많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에 앉아주세요. 그동안에 언론에서 다 방송했던 내용들, 언론에서 다 토론했던 내용들에 특별히 더 나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서 준비해준 미음을 간단히 드셨죠. 예. 예. 네. 예. 마지막에 좀 건강 진단만 좀 받으셨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직접 휠체어가 안에서는 휠체어를 좀 타셨고 밖에 오실 때는 나오실 때는 지팡이만 이용하셨죠.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혈압 체크를 하셨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 상태도 심사하셨나요? 그런 얘기는 있지 않아요. 예, 그 얘기는 주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예. 자, 이제 그만하시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라졌죠. 대표님 힘내세요! 대표님 힘내세요! 형 싸우면 여기 뒤에 봐. 오지 마세요. 조선육탕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앞에 비켜요. 앞에 나와요, 앞에 나와요. 시간 넘게 조사받으셨습니다. 소중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위주로 반박하셨습니까? 저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화영 씨 진술 번복시키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관련 혐의 모두 부인하신 건가요? 김성태자 모른다는 입장도 변함 없으신 건가요? 경찰이 오늘도 별다른 증거를 내밀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증거가 넘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증거와 주장 다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알아듣죠. 형 싸우면 여기 뒤에 봐. 오지 마세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선을 치른 끝에 홍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사퇴한 박광원 전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를 맡게 됩니다. 제가 꼭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홍 의원을 포함해 3선의 김민석, 남인순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들은 경선에 앞서 누가 당선되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분열 없이 내년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단합에 대한 염원이 당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겠습니다. 경선에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남인순, 홍익표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치러졌고 결국 홍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586 운동권 출신으로 3선인 홍 의원은 올해 56세로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엔 이낙연 후보를 지원한 바 있어 비교적 개파색이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진통 끝에 거대 야당을 이끌 새 원내수장이 결정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당 상황은 출렁일 수밖에 없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구치소에 가더라도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며 강력한 당 장악과 대여 투쟁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노무현 시민센터 개관 1주년 공개방송에서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 진영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제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유 작가는 이 대표 직인이 찍힌 공천장을 들고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고 말한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다음 공천장은 이재명 당대표 명의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그게 그 사인이라고 보고요. 그냥 굳세어라 재명아 그냥. 해당 영상은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 한 누리꾼이 유 작가의 발언만 발췌해 자신의 SNS에 릴스 형태로 올리자 이틀 만에 좋아요 표시가 4,000개를 넘겼습니다. 좋아요 표시를 누른 계정 중에는 이 대표의 공식 계정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제1야당 대표의 신병은 물론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게 법원 판단을 가를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과의 상의 끝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치고
쌍방울그룹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구속 기준은 범죄 혐의의 소명,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3가지입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전방위로 수사한 만큼 최소한 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면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단식으로 쇠약해진 제1야당 총수에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1,600쪽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은 수백 쪽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비서실장을 통해 백현동 담당 공무원에게 진술을 회유 또는 압박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가족에게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변호사를 교체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녹취도 직접 재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전 부지사 등이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냈다가 번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돌연 대북 송금으로 바뀌었다며 정치 검찰이 사건이 아닌 사람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표는 판사의 신문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유례없는 제1야당 총수의 구속영장인데다 자료가 방대해 심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이 오는 26일, 다음 주 화요일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발부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이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양측이 4월을 걸고 맞붙게 될 이날 풍경을 이유경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전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 출석을 위한 구인장도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검찰청으로 부른 뒤 법원 신문에 참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에선 먼저 검찰이 PPT와 증거자료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 대표 측이 반박에 나섭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 혐의가 중대하고 주요 진술을 한 관련자를 압박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적용된 혐의가 모두 창작 소설이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4월을 건 만큼 신문 시간만 10시간이 걸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록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후 법관이 이날 밤 또는 이틀날 새벽 최종 결정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립니다. 앞서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에 머물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병원 대기 가능성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문제는 20일 넘게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이 대표 측이 일정 변경을 요청하면 법원이 검토해 심사를 미뤄줄 수 있지만 검찰은 침상신문도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 혐의 중 하나인 백현동 사건 관련자 정버울 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반면 돈봉투 의혹의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해 법원 안팎에선 원칙주의자란 평을 받습니다. 검찰은 공개 발언을 삼간 채 영장 심사 준비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지위에, 기각될 경우 1년 넘게 이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6일로 결정된 가운데 사건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전국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만큼 해당 판사의 경력과 판결 이력이 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법원은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에 담당 법관이 사건을 맡는 원칙에 따라 지난 18일 담당이었던 유 부장 판사에게 이 대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 판사는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3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기수상 가장 선임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유 판사는 백현동 관련 사건 영장을 심리한 적이 있는데 지난 6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대표는 역시 구속된 민간업자 김인섭 씨와 함께 백현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류된 인사입니다. 유 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자도 다수 심리했는데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영길 전 대표의 옛 보좌관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 관련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됐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6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청구된 첫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파사는 주요 증거를 살펴볼 때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파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당일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이 대표께서 그것을 감행했다는 증거는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경사들이 그 애매한 그 주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죠. 최은재 몇 분 정도 이 대표 재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짧게 본인 의견을 드려보셨고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글쎄요, 이걸 얘기할 줄 모르겠는데 본인이 성남시장이 되신 이후로 어떤 그 대장동 개발 이 과정에서 어떤 그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에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 억울함 이런 심정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던 그런 사실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취가 나왔나요? 잠깐만. 검찰 어떤 녹취 말씀인가요? 이 대표 국성 녹취. 위증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좀 많이 힘들으셨고 재판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정도로 했고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신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으셨죠? 그 부분은 이제 변호인들이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더 드리는 건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그만하시죠 이제.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그만. 많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에 앉아주세요. 그동안에 언론에서 다 방송했던 내용들, 언론에서 다 거론했던 내용들에 특별히 더 나온 것도 모르니까. 네, 병원에서 준비해준 미음을 간단히 드셨죠. 마지막에 좀 건강 진단만 좀 받으셨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직접 안에서는 휠체어를 좀 타셨고 밖에 나오실 때는 지팡이만 이용하셨죠.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혈압 체크를 하셨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 얘기는 주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